네, 이제 오전장을 싹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것 같고 오늘도 국내 증시는 카카오뱅크가 수급을 빨아들이는 것 같고 포인트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 글로벌 관련돼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비농업 고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민간 고용과 정부 고용이 있는데 정부 고용이 오히려 좀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민간 고용이 의미 있게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훼손돼 있는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용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앞으로의 긴축과 관련된 흐름을 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게다가 또 이번 주에 또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쪽 나올 거를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물가와 고용 중에서 물가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물가를 상승했던 대표적인 지표가 중고차 그리고 주택 가격 쪽이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 고점에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풀 약간 뭐 그렇다고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한풀 좀 상승세는 꺾이는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연준이 지금 되게 좀 복잡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한 지금 시나리오 그대로 한 9월 달에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논의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안정권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안정세가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지난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났듯이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고개가 다시 들고 있는 상황 쪽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은 참 복잡다단합니다. 네, 특히 말씀하셨던 카카오뱅크 쪽으로 몰리는 수급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하고 그쪽으로 들어가야 이 비중을 맞춰가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또 MSCI 쪽의 편입이 조기 편입되고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몰리는 거는 인정을 하되 만약에 매매를 카카오뱅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그냥 단기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 가격대 시총 40조 되는 쪽에 40조 넘었네요, 지금. 주가를 못 봤습니다. 네, 이 정도 되는 쪽에서 일단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만약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은 MSCI 편입 끝나고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락이 들어올 때 거기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쳐다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이번 주 가장 또 중요한 외국인 수급 관련된 쪽은 또 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물 동향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계속 확인이 돼야 추가적인 현물에 대한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 눈에 띄는 게 남북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북 지원 뉴스도 계속 나오고요. 은근히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강한데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던 뭐 남북경협주 대표 주자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나왔던 얘기가 그거 같더라고요. 특히 국회에서 이제 대북 제재 관련된 쪽의 내용을 좀 약간 완화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필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눈높이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지만 뭐 또 혹자는 뭐 선거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추가로 남북경협주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어느 정도 또 성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또 주가는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류 쪽이라든가 의류는 남북경협 뺀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수기 쪽에 나오는 변화들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농기계 쪽입니다. 뭐 농업, 뭐 비료 이런 쪽보다도 농기계 쪽이 조금 더 수출 동향과 봤었을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강했던 종목이 TYM이죠. 예전에 동양물산입니다. 이와 함께 대동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북미 쪽의 수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농기계 쪽도 친환경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엔진과 관련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국내 뭐 TYM이라든가 또 대동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 흐름들도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또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일이 오늘이기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나와야 삼성전자의 투자가 또
빠르게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요한 이벤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겠죠. 네. 네. 정치적인 얘기와 또 맞물리다 보니까 또 약간 좀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그래도 투자를 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이끌어갈 때 구실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가석방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고 투자자분들도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어떤 총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물론 삼성 같은 대그룹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이 확정이 못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숙제는 일단 무엇보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격차를 얼마큼 줄일 것이냐, 또 미국 투자를 확정을 하느냐, 그리고 또 OLED 관련된 투자도 이제 좀 계속 박차를 가야 되겠죠. 중국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같은데요. 하만을 어떻게 전장 부품 쪽에 강화를 시키느냐. 아마 이번에 M&A가 이어지게 되면 하만과 관련된 전장 부품과 연결된 어떤 변화를 좀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특히 LG전자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폭스바겐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아예 전장 관련된 반도체 쪽에 중요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LG전자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이를 강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시는데 뭐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네. 반도체 중소형 관련된 쪽은 일단 지금은 지난번에 강조드린 것처럼 DDR5 이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이 제가 보기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가 소켓 관련된 쪽인데 좀 덜 올라간 것 같고요. 네. 그밖에 마이크로 프렌드 컨덱설은 많이 올랐는데 프렌드는 프로브카드 관련된 쪽에서 좀 덜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OLED 장비 쪽에서 AP 시스템, SFA 이쪽도 삼성 쪽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확정짓기 시작하게 되면 수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투자 모멘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몇 개 또 한 번 강조를 해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카페24를 볼까 합니다. 네이버가 카페24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서요. 네, 네. 네이버가 그만큼 이제 해외 쪽의 이커머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챙기고 있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입장 쪽에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아직 이커머스 침투율이 10%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라인과 함께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결제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수를 다 하려고 했는데 워낙 대표가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사업 관련된 쪽은 여전히 네이버와 함께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되면 긍정적인데 상대적으로 재료 노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 바라보시되 최근에 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을까요? 그렇죠. 가파르게? 네. 아무래도 네. 또 미리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또 지금 당장은 약간 좀 관망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또 뭐 핀테크 관련된 쪽, 특히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카카오에 대비해서 이제 금융 관련된 핀테크가 좀 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카카오는 거의 뭐 뱅크부터 뭐 증권 그리고 뭐 보험까지도 하려고 하는 입장 쪽에서 네이버는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네이버의 전략은 핀테크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최근에 또 관련된 종목들 많이 얘기는 나오는데 실적 안 되는 종목들은 배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쿠콘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 신규 상장주 아니에요? 네, 이 회사는 API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 관련된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문하게 되면은 약간 또 변형만 시켜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나 그리고 또 실적 흐름들이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를 속에서 부각을 계속 받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적인 업종과 종목들로 시장 오전장 분위기 저희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